왜 이러는 거야, 누렁아. 73세 박현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누렁이가 지금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이빨로 물어뜯고 있었어요. 콰드득.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충직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광기와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손수 깎아 만든 소중한 지팡이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으르릉. 평생 한 번도 으르렁거린 적 없던 누렁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할아버지가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누렁이는 번개처럼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택시.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멍. 누렁이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발로 아스팔트를 박차며 목숨을 건 듯 택시를 추격했습니다. 세상에, 저게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기사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EKM가 넘는 거리를 누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내밀고 헐떡이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그 눈빛만은 처절할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누렁이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그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된 것은 누렁이가 박현수 할아버지의 외로운 삶에 나타난 그날부터였습니다. 초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어요. 강원도 면 산자락 아래 작은 집. 73세 박현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이면 다행이었어요. 현수 씨, 또 산에 가요? 옆집 미자 아주머니가 장독대 옆에서 물었습니다. 예. 집에만 있으면 더 쓸쓸해서요. 무릎 조심해요. 또 넘어진다고 소리 들리면 제가 달려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는 늘 혼자라는 뜻이 달려 있었거든요. 홀몸, 독거노인, 혼자 사는 영감. 그날도 할아버지는 산 중턱쯤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어디선가 낑 하는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낙엽 사이를 헤치며 걸음을 옮기자 덩치가 제법 큰 누렁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쪽 앞다리를 절뚝이고 있었고 눈빛이 초점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냐? 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살짝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쓰러져 버렸어요. 피 묻은 털 사이로 녹슨 덫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덫을 풀자 개는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끝내 한 소리의 짖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견디는 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녀석을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기고 아내가 남긴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녀석은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발치에 누워 잤습니다. 할아버지는 녀석을 누렁이라고 불렀어요. 누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가 말을 할 리 없지만 이상하리만큼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오늘은 무릎이 영실이다. 그 말을 하면 누렁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너는 참 사람 같구나. 그때마다 누렁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문득 누렁이를 바라보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눈빛, 누군가를 닮았다. 그건 아내가 마지막 날 자신을 보던 눈빛이었어요. 말없이, 그러나 모든 걸 알고 있는 눈. 그저 바라봐주는 시선 하나로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눈빛.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누렁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아내 얘기를 하고 가끔은 자식 욕도 했어요. 너라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말끝을 흐리자 누렁이는 고개를 할아버지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어요. 누렁이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알아서 뼈다귀를 챙겨줬고 아이들은 누렁이 할아버지다 하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렁이 덕분에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수 영감, 이거 좀 보세요. 옆집 철수가 전단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태식이 형 장례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에 장례식장에서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형,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6.25 때 함께 피난 갔던, 젊은 시절 함께 농사지었던, 아내 장례식 때 밤새 곁을 지켜줬던 친구. 꼭 가봐야겠네. 고맙네, 철수야. 토요일까지는 나흘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나흘 동안 장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구두를 닦았어요. 누렁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누렁아, 할아버지 토요일에 나가야 해. 친구 마지막 가는 길인데 꼭 배웅해야지. 누렁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할아버지 발치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누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방문 앞을 서성이며 가끔 낮게 낑낑거렸어요. 현수 영감, 걔가 왜 저래요? 밤새 짖는 것 같던데. 이른 아침 미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젯밤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토요일 새벽 5시 30분. 할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누렁이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누렁아, 비켜라. 할아버지 씻어야 해. 하지만 누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녁에 올게. 밥도 챙겨 놓을 테니까. 하지만 누렁이는 할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앞을 막아섰어요. 6시. 할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마당에는 손수 깎아 만든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콰직! 누렁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지팡이를 입으로 물어버렸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아버지가 놀라 지팡이를 잡아당겼지만 누렁이는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빨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행동한 적 없던 누렁이였습니다. 미쳤나? 놓아. 당장 놔. 할아버지가 화를 내자 누렁이는 지팡이를 물고 마당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으르르르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현수 영감, 무슨 일이에요? 누렁이가 왜 저래요?
소리를 듣고 미자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요. 혹시 아픈 건 아니에요? 미자 아주머니가 누렁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누렁이는 할아버지만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가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6시 30분. 장례식은 10시에 시작됩니다. 차로 1시간 거리, 늦으면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누렁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꼭 가야 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렁이가 할아버지 바지를 물어뜯은 겁니다. 아, 이 새끼가. 할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걔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렁아, 무슨 일 있어? 나지막이 물었지만 누렁이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우웅 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마치 사람의 흐느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묘한 예감이 스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소리 없는 신호가 가슴을 쳤습니다. 잠시 멈춰섰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수 영감, 제가 차로 태워드릴까요? 건너편 철수가 차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누렁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택시, 택시.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빨리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택시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순간 멍멍, 멍멍멍멍 뒤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누렁이가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개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기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며 목숨 걸고 택시를 따라왔어요. 혀를 길게 내밀고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걔가 다칠 것 같아요. 천천히 가주세요. 아니에요, 영감님. 이러다 교통사고 나요. 그냥 가야죠. 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국도를 따라 EKM가 넘는 거리를 5분 넘게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구경할 정도였어요. 저게 미쳤나? 주인 따라가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드디어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누렁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헥헥헥헥.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 혀는 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장례식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누렁아,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렁이는 입구 한가운데 벌렁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요. 장례식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저게 왜 저래? 누구게예요? 빨리 치워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안아 옆으로 옮기려 했지만 누렁이는 다시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발목을 살짝 물었어요. 아프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누렁아. 안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렁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장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현수입니다. 죄송한데 개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핑계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안고 다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집으로 가주세요. 돌아가는 길 내내 누렁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 상태로 EKM을 달렸다고요? 수의사가 혀를 찼습니다. 발바닥 치료를 받고 링거까지 맞았어요. 누렁이는 그제야 조금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수 영감, 무슨 일이었어요? 누렁이가 왜 그랬대요? 집으로 돌아오자 미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말을 했어요? 아니, 눈빛이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때문에 태식이 형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네. 그 말에 누렁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듯이. 오전 11시.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누렁이는 발을 다쳐 절뚝이면서도 할아버지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수 영감, 큰일 났어요.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뉴스 빨리 켜봐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긴급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KBS 긴급 뉴스.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강원도 면에서 시로 향하던 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화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비쳤어요. 현재까지 2명 사망, 5명 중경상, 8명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고 시각은 오전 10시 20분경으로 이 시간에 해당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계를 봤어요. 만약 자신이 9시 30분에 장례식장을 향해 출발했다면 정확히 10시 20분에 그 도로를 지나갔을 겁니다. 누렁아.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누렁이는 조용히 할아버지 곁에 앉아 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누렁아. 넌 알고 있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어요. 철수도 미자 아주머니도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개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미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렁이가 현수 영감을 구해준 거예요. 곧 소문이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영감, 정말 다행이에요. 누렁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신기한 개네요. 정말 특별해요.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누렁이가 미래를 본 걸까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누렁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발은 아직 아팠지만 그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너 혹시 우리 아내와 관련이 있는 거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득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도 생전에 동물들을 무척 아꼈었거든요.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누렁이를 보내준 거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석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누렁이가 아버지를 구해준 거예요. 준석이 누렁이를 바제 시도형 입게 속나보며 감탄했어요. 누렁이는 고개를 들어 준석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온순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경이로운 개야.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미래를 볼 수 있는 건가? 글쎄,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누렁이가 나를 구해줬다는 거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아버지,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준석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뉴스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준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됐다. 너희도 다 바쁘잖아. 살 일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젠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뵈러 올게요. 준석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딸 은실이도 급히 내려왔어요. 아버지, 은실이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뉴스 보고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렁이가 아니었으면 은실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누렁이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그래야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건 누렁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아,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할아버지가 누렁이에게 말하자 누렁이는 그 충직한 얼굴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맡겨두세요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건 이후 누렁이는 마을에서 완전히 유명한 존재가 되었어요. 현수 영감, 신문 기자가 취재하러 온대요. 철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정말로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신비한 개 누렁이. 기사가 나간 후 멀리서도 사람들이 누렁이를 보러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 교수님도 오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개들이 재난을 예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교수님이 누렁이를 한참 관찰했어요. 이 개는 특별합니다. 보통 개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건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눈빛이요. 이 눈빛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눈빛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개월 후 할아버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혼자였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은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할아버지가 뭉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됐다. 이제라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지. 두 사람 옆에서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주말에는 준석이 손자 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누렁이 보러 왔어요. 10살 준이가 누렁이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조심해라. 누렁이 발이 아직 아파. 괜찮아요, 할아버지. 누렁이는 착해요. 준이가 누렁이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누렁이가 정말 미래를 본 거예요? 응. 할아버지를 지켜주려고 그랬대.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누렁이 같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준석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크면 키워라. 하지만 누렁이처럼 특별한 개는 흔치 않단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매주 보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게 누렁이 덕분이었습니다. 2개월 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누렁이의 발도 이제 완전히 나아서 예전처럼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할아버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3년 전 덫에 걸린 누렁이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여기였지. 내가 처음 있던 곳.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자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날 내가 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누렁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누렁이는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 아래 마을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집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부엌 굴뚝도 보였어요. 우리 집 저기 보이지? 이제 저기가 너의 집이기도 해.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보낸 거죠? 나를 지키라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렁이 보내줘서.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나도 외롭지 않아요. 애들도 자주 와주고 누렁이도 있고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렁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온기가 따뜻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부엌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버지, 저녁 다 됐어요. 은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자, 누렁아. 저녁 먹으러.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준석과 은실이 그리고 손자 준이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앉으세요. 준이가 의자를 빼주었어요. 오늘은 뭔 날이냐? 그냥요. 가족이 다 모이고 싶어서요. 은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상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누렁이 것도 준비했어요. 준석이 누렁이 밥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던 날들. 이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누렁이 덕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응? 저희가 의논했는데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랑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요. 준석이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3일, 은실이가 3일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머물려고요. 아버지 혼자 두는 날이 없도록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필요해요, 아버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은실이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누군가 곁에 있어 드려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누렁이가 할아버지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 됐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집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은실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누렁이도 데리고 가자. 누렁이는 산책이라는 말에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세 식구는 함께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구나.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환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올까, 손자가 뭐라고 말할까, 누렁이와 어디를 산책할까. 그런 작은 기대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모든 게 변했어. 누렁이가 온 후로. 누렁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멀리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하얀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참 평화롭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은실이 할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살 이유가 생겼으니까.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내려다봤어요. 특히 이 녀석이 있으니까.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누렁이는 평상 아래에서 졸고 있었고요. 현수 영감, 미자 아주머니가 장독대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낯선 젊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신문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누렁이를 꼭 만나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군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를 키우는데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강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지하철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타려던 지하철이었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네. 그래서 누렁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돼서 찾아왔어요. 개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젊은 부부는 한참 동안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누렁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구나. 마을에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옆집 철순의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현수 영감, 우리 보기가 새끼 낳았어요. 철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몇 마리나? 5마리요. 그런데 말이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마리가 누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신기하게 할아버지와 누렁이가 함께 철순의 집에 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5마리 강아지 중 한 마리가 누렁이와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누렁이가 그 강아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코를 가져다 댔어요. 강아지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누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렁이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철수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친척인가 보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수 영감, 저 강아지 한 마리 데려가실래요? 누렁이 친구 삼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한 마리 데려갈까? 정말요? 그럼 한 달 후에 데려가세요. 아직 너무 어려서요. 알겠네. 할아버지 집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누렁이와 똑같이 생긴 작은 강아지. 이름은 둥이라고 지었어요. 누렁이가 정말 형처럼 둥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양보하고 잠을 잘 때도 품에 안아주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너도 이제 형이 됐구나.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둥이를 핥아주었습니다.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어요. 손자 준이가 올 때마다 둥이와 놀았고 은실이와 준석이도 강아지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누렁이도 있고 둥이도 있고 너희도 자주 오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데리고 그 도로를 찾아갔어요. 1년 전 큰 사고가 났던 그 도로. 이제는 모든 게 복구되어 평범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였어. 내가 지나갔을 뻔한 곳. 할아버지는 도로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누렁아, 내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렁이는 조용히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누렁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거 내 아내가 끼던 반지로 만든 거야. 이제 너한테 줄게. 할아버지가 누렁이 목에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작은 금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누렁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잡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오고 손자는 방학 때마다 와서 머뭅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렁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호칭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저녁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와 둥이가 발치에서 졸고 있었고요. 여보.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누렁이를 보내줘서 덕분에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요, 당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누렁이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반려동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렁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외로운 제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렁이가 미래를 봤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기적을 만든 거라고 믿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를 깨우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할아버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려요. 누렁이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누렁이가 막은 날에는 항상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계단이라든지 고장난 승강기라든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렁이는 정말 특별한 개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아요. 특별한 건 누렁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마당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누렁이는 개가 아니제 시도영입게 속았습니다.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누렁아. 응?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누렁이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당신 외롭지 않죠? 응. 누렁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잘 골라서 보낸 거예요. 역시 당신이 보낸 거였구나.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할아버지가 눈을 뜨자 누렁이가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두 식구의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누렁이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박현수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그들의 작은 신호를, 눈빛을, 행동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나요? 누렁이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지팡이를 물어뜯고 택시를 쫓아가고 장례식장 입구를 막으면서까지. 그 필사적인 모습 뒤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누군가.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한번 안아주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렁이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개가 주인을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끌어 쓰나미를 피한 사례. 2015년 미국에서 개가 계속 짖어서 주인이 병원에 갔더니 초기 암을 발견한 사례. 2019년 호주 산불 때 개가 가족을 깨워 대피시킨 사례.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개들이 인간보다 1만 배 이상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진파나 기압 변화, 화학물질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렁이처럼 길에서 버려졌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들.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호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박현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누렁이, 둥이와 함께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올해로 76세가 되셨지만 표정만큼은 60대처럼 젊어 보이신다고 해요.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이 방학 때마다 와서 머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3년 전만 해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렁이 한 마리가 바꾼 인생입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요? 그날 산에서 누렁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누렁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거였어요. 외로움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누렁이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누렁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존재. 어쩌면 그 존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오늘,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함께 있어줘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니,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가 박현수 할아버지와 누렁이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누렁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